아유, 박수도 끊임이 없고 이렇게 여러분 오늘 구름처럼 전국 각지에서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좌를 시작할 적에 앞에 나가는 이제 프로그램 안내에 제 양력 소개가 사실 좀 틀렸거든요. 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겸임교수라고 돼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뭐 어떻겠습니까?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건 뭐 고치려면 시간 드니까 안 고치셔도 그건 상관없고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터키의 전신이었던 오스만 투르크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스만 투르크 하면은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오스만 투르크는 투르크라고 하는 말에서 뭔가 좀 있죠. 투르크는 우리 역사에서 말하는 돌궐입니다. 돌궐. 그러니까 과거 당나라 시대에 돌궐족이 있었어요. 그 돌궐족은 크게 동돌궐과 서돌궐, 말하자면 돌궐 중에서도 동쪽 지역에 있는 돌궐을 동돌궐, 서쪽 지역에 있는 돌궐을 서돌궐이라고 했는데, 그 동돌궐이든 서돌궐이든 돌궐족은 당나라를 위협하는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기도 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돌궐족은 바로 실크로드 선상에 있었습니다. 즉 동서교역로에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때문에 이 돌궐족 중에 상당수가 서역으로부터 건너온 상인들과 교역만 한 것이 아니라 교역을 하면서 사상을 교류하게 된 거죠. 종교를 교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상당수는 이미 이슬람화 되었습니다. 이슬람화 되었어요. 이슬람이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8세기 이후에는 아라비아와 페르시아와 아프리카 북부 지역을 다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 이슬람 문화에 젖어가지고 당나라가 돌궐족을 온 힘을 다해서 밀어낼 적에 돌궐족의 일부는 종교적 뭐겠습니까? 종교적 동지들을 찾아서 서쪽으로 이동을 해 갑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스만 투르크의 선조들이었죠. 그래서 그이들이 결국에는 아랍, 페르시아, 근동 지방, 우리가 중동이라고 말하는 지역, 아프리카 북부 지역을 완전히 차지해 가지고 세계 역사상 아주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더라. 그게 바로 오스만 투르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오스만 투르크 역사를 먼저 두 가지로 나눠서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영역의 정치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거대한 제국이 되었다가 결국 이제 또 언젠가는 쇠퇴하게 되는 거죠. 그런 영광과 치욕의 오스만 투르크 정치사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 성공의 열쇠가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 하는 점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오스만 투르크의 중심은, 수도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디입니까?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 지금 자료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이스탄불은 공식 인구가 1600만 명입니다. 우리 서울은 공식 인구가 지금은 1000만 명이 좀 안 되는 것이죠. 900만 명대인데 이 이슬람 문화 가운데서는 비교적 세속적인, 말하자면 정교일치의 질서는 무너진 곳이 바로 터키인데요. 이 터키의 제일 큰 도시죠. 수도는 앙카라고, 터키의 수도는 앙카라고, 제일 큰 도시가 이스탄불인데, 이스탄불은 사실상 실제 인구는 2천만 명이 넘고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유 자금이 있으면 이스탄불에 투자하라는 농담 아닌 농담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임대료 수입이 아주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투기를 권고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제국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탄불이 지금도 그렇게 많은 상인들이 몰려드는 것, 많은 인구가 집중되는 까닭은 우리 서울과는 달리 이스탄불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 당시서부터 축적된 교역국가로서 역량이 있기 때문이죠. 교역도시로서 역량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나가는 것이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튀르크는 곧 돌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도 오구즈라고 하는 부족이 있었어요. 이 오구즈라고 하는 부족은 8세기에서 9세기경에 중국 북방이죠. 중국 북방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오구즈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제 보시다시피 10개의 화살이라는 뜻을 가진 오노크 카가나이트, 그 중에 일부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돌골 사람들은 벌써 10개의 화살이라는 말을 보면은 그게 하나의 종족은 아닌 거죠. 10개의 종족이 합쳐진 부족을 서돌골이라고 하는데, 그 서돌골 사람들은 6세기 이후에 사마르칸트라고 하는 비단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역 도시가 있습니다. 그 사마르칸트를 이미 6세기 중반에 장악하고요. 7세기, 8세기, 9세기, 10세기가 지나면서, 그러니까 약 400년 동안 이슬람 상인들과 왕래를 하는 사이에 이슬람으로 종교를 바꾼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더라. 그러다가 이제 당나라가, 왜 우리나라 고구려가 망한 다음에 당나라에 흡수된 사람들 중에 고선지 장군이라는 이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고선지? 이제 고선지 장군을 비롯해서 그런 훌륭한 무장들을 내세워서 돌골족을 정복하게 되죠, 당나라가. 그래서 이제 그 압박을 피해서 일부 부족이 중동 지방으로까지 슬금슬금 서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뭐 다 알고 계시는 것이지만은, 저 지금 서쪽 끝에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나와 있죠. 이 콘스탄티노플이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 시대에 이스탄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콘스탄티노플에서부터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중국의 장안, 중국 당나라의 장안선까지 이어지고, 그 장안까지 이어진 길이 바로 실크로드의 주요 간선 도로이고요. 실제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거미줄처럼, 모세혈관처럼 다 펼쳐져 있었습니다만, 그 비단길이 우리 한반도에도 연결이 돼 있었죠. 일본까지도 연결이 돼 있었고요. 이 지도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베트남이라든가 라오스라든가 캄보디아라든가 인도 등등등 여러 나라까지, 그러니까 사실상 그 실크로드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 유럽과 북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는 한 나라도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그런 이슬람 서역 세계와 중국 동아시아 세계 사이의 접경에 있었던 돌골족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 그 일부가 결국은 흘러간 것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넘어간 돌골족의 일부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고려 초기에 해당이 되죠. 1037년경이 되면은 셀주크 튀르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호라산이라고 하면은 현재의 아프가니스탄이거든요. 아프가니스탄도 지금도 러시아의 압력, 미국의 압력, 그리고 이슬람 세계의 저항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프가니스탄이거든요. 그 아프가니스탄은 여러분 거의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에서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생산되는 것은 이렇다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도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자급자족을 못 해가지고 거의 굶어 죽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아프가니스탄이 항상 그런 많은 주요 세력들의 말하자면 격전지가 되었는가? 그거는 이제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략적 요지이기 때문에. 즉 동과 서를 연결하는, 서와 동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에 아프가니스탄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아프가니스탄을 둘러싸고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지역을 셀주크 투르크가 점령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더 세력을 확대해 가지고
과거 페르시아 문명의 본고장, 지금으로 하면은 어디겠습니까? 이라크죠. 이란, 이라크 지역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이슬람 문명의 센터였던 바그다드를 1055년에 차지하죠. 그러니까 바그다드라고 하면은, 바그다드는 이슬람의 초기 제국이었던 아바스 왕국이라고 있습니다. 아바스. 그 아바스 왕국에서 만든 수도인데 완전히 인공적인 도시예요. 그러니까 원형의 도시에 동그랗게, 그야말로 기하학적인 모형에 따라서 컴퍼스처럼 원을 동그랗게 그려놓고 맨 그 원의 중심에 왕성을 배치하고, 그리고 아주 모든 것들을 그야말로 인위적으로 도서관과 그다음에 또 그들의 사원과 그리고 관청과 주거지역과 그다음에 공원지역과 이런 것들을 아주 멋지게 배치하고, 그 주변 지역에는 해자를 두르고, 해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과 그 성 외곽에 인위적으로 운하를 파가지고 적군이 넘어올 수 없도록 방어에 용이한 그런 물길을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성벽을 높이 쌓아서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 성까지도 셀주크 튀르크가 차지해버립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 튀르크 족속, 셀주크 튀르크 족속은 중국만 골치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찾아서, 신앙의 중심을 찾아서 서쪽으로 이동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들의 세력 근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들도 침략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그런데 그 전투력이 너무너무 그야말로 무서울 정도였기 때문에 이슬람 지역의 최강자들도 셀주크 투르크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